전기를 축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경기를 축적하는 정도를 따라서 전압, 그 전류량을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쉬운 문제인데 사람들이 간단한 문제,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건전지, 배터리에다가 여러분들을 공장에서 배터리에다 전력을 갖다 충전할 수 있습니까? 있죠. 건전지 같은 경우 그런 경우고, 배터리에다가 200식의 전기를 충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100개든 1000개든 공장에서는 충전해서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200식의 전기에서 만약에 전기를 공급을 해준다 그랬을 때, 내가 전기가 200식이 10개면 2000 아니야. 2000이든 2만이든 그것을 전류를 한꺼번에 다 받아들여도 타지 않는 전선의 아주 두꺼운 구조나 전선을 갖다가 도로로 얘기를 하자면 8차선, 10차선에서 지선에서 막 전기가 밀려 들어오더라도, 작은 도로에서 밀려 들어도 큰 도로에서 전기가 어떻게 전기선에서 타지 않은 그런 강력한 전기선을 만들어서 쓸 때 전류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죠. 그게 제 방식입니다. 건전지나 배터리나 이렇게 200식의 전기를 갖다가 내가 공장에서 충전할 수 있다 했을 때 2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한전 같은 데서 공급을 할 때 이론적으로 배터리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배터리나 전기를 축적해 가지고 전류량을 어떤 데는 3개짜리 갖다 쓰고, 어떤 데는 보낼 때는 10개의 배터리에서 전류를 축적해서 그쪽으로 한꺼번에 그 전력을 보내거나, 어떤 데는 100개짜리를 축적해서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방식이에요. 제 방식이. 이해가 가시죠? 한전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배터리 같은데 전류를 축적할 수 있는 어떤 구조에다가 전류를 축적해 놓고 전류량을 결정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한전 같은 애는 전원을 공급하는 때 배터리가 있다는, 배터리 어떤 데는 5개짜리, 배터리 어떤 데는 10개짜리, 배터리 20개짜리, 배터리는 100개짜리, 이렇게 같은 전류량을 축적을 해놓고 보내면 전압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내고자 하는 곳에 전류를 양을 결정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기 같은 게 소형 어떤 A사 레이더다, 군사용 이렇게 어떤 비행체다 그랬을 때 배터리 숫자를 많이 넣는 거예요. 그때 전원을 미리 축적해 놓고, 여기다가 어떤 데는 배터리 5개 그 부품은 많이 필요하니까 어떤 데 배터리 1개에서 보내거나, 어떤 데는 7개짜리 보내거나 10개짜리 보내면 지금 전류량을 통제해서 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있죠. 되게 쉽죠. 이렇게 해서 전원 공급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가르쳐주면 쉬운 거예요. 어이가 없겠습니다만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그래서 모든 기계에 있어서 전원을 공급할 때도 복잡하면요 거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간단한 방식인데 이걸로 전류량을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 전제, 이게 모든 전 세계 전원 공급기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류를 축적하고 나서 그것을 전류량을 통제해서 결정해서 전류를 공급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구, 가정용 전구에 보면 백열 전구 60W짜리 있고 30W짜리 있고 20W짜리, 15W짜리 이런 식으로 결정한. 그러면 똑같은 전기 220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조명 킬 때.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수용할 수 있는 전기 구조 자체를 수용을 내가 60W짜리 수용을 하면 밝게 그만큼 전기를 많이 끌어다 쓰고, 30W짜리 백열 전구 쓰면 그만큼 전기를 절반 쓰는 거고, 15W짜리 쓰면은 그거보다 더 절반을 쓰는 거 아니에요. 꼬만 전구를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타지 않는, 그 전류가 터지지 않게끔만 구조를 설계해 놓고 갖다 놓으면은 일반 가정용 전구다 그러면 이거가 지금 보시면은 이거 이게 이 전구거든요. 근데 이 전구가 똑같이 220을 꽂아서 써요. 똑같이 220을 써놨는데 이 안에서 전기량을 통제해서 그렇죠. 그 정도 전기밖에 안 쓰는 거예요. 강한 전구는 아니에요. 꼬마 전구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집안에 있는
냉장고나 에어컨처럼 전기를 많이 먹는 게 있고, 그러면 그걸 전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설계해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용 구조, 전기를 수용하는 구조에 있어서 결정할 수 있어요. 드라이기 같은 거는 그렇죠. 이렇게 똑같은 250W를 써더라도 그 수용하는 구조를 그거밖에 전기가 안 들어오도록 해주면 그거밖에 안 들어옵니다. 이해가 가시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배터리 숫자 또는 배터리 숫자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이제 전류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선 구조. 전선은 아주 두꺼운 걸 해가지고 전류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걸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용하는 구조에 있어서 조절했을 때 전류량을 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전기선을 갖다가 보면은 세탁기나 이런 거 쓸 때는 전류량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건 두꺼운 선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선을 쓰지 않고 얇은 선을 썼을 때 전기를 많이 끌어다 쓰잖아요. 그럼 타요. 근데 그것이 그 일반 그 드라이기 같은 데는 그렇게까지 두꺼운 선을 쓰지 않아요. 드라이기나 선풍기 때도 일반 그 정도의 전기 양만 쓰니까 일반적인 전기선으로도 가능해요. 조명 같은 데 쓸 때도 조명도 그냥 일반 220W 전류에다가 이렇게 조명을 연결하면 얇은 선으로 갖다가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기 양이 적게 흐른다, 많이 흐른다? 네, 적게 흐른다. 적게 흐르면 안 타는 거예요. 얇은 전기선에 많이 흘렀을 때 타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전기 양을 흐르게 했을 때 일단 수용 구조에 있어서 내가 전선을 두껍게 일단 처리를 하고, 많이 쓰는 데는 전선을 두껍게 해서 여기서 전류 양이 많이 흐르게 하면 그러면 그래도 안 탑니다. 그렇죠. 전선을 이렇게 그 전선의 굵기를 중간 정도나 아주 얇은 정도로 해서 전류를 적게 쓰는 데는 그걸 하면 전류 양이 그 정도밖에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수용 구조에서 사용하는 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수용 구조에 있어서도 전류를 통제해서 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로봇에도 이제 무게를 달아가지고 로봇이 로봇팔이다 그러면 이렇게 무게를 전선의 굵기를 통해서 전류량을 받아들여서 적은 힘을 쓰면 이제 적게 이제 전류가 흐르는 그런 전선을 골랐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게를 따라서 또 이렇게 같은 두꺼운 전기선이라도 수용 구조에 있어서 가령 똑같은 굵기라 할지라도 똑같은 굵기의 전선, 그러니까 전선 표면간의 구리선이라 할지 양을 적게 보낼 수도 있고 많이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전류 양을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전선의 두께, 전선 표면간에 있는 두께를 가지고 그것을 조절하거나, 이게 전류를 받아들였을 때 거기 안에 어떤 배터리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전류를 또 다른 방법으로 전류량을 통제하면, 그렇죠, 그만큼만 딱 에너지만 딱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큰 힘으로도 작은 거 물건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 수 있죠. 그렇지만 과다한 낭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량을 이런 방법으로도 통제할 수 있다. 수용 구조에 있어서 전류를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수용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전류량을 결정했을 때 가장 그 확실한 방법은, 그렇죠, 배터리처럼 전류를 축적해 같은 양의 전기를 공급을 한다 했을 때 배터리처럼 여러 개를, 배터리 10개짜리에 가령 10개짜리에다 축적을 해요. 축적을 해 놓으면 그만큼 전류량이 많아집니까? 축적 많아지죠. 거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거 가지고 전류량을 통제해서 그만큼의 전류 에너지만, 전류량만 쓴다라는 거죠. 다 설명하겠습니다. 전기 배터리를 물적으로 8개로 분할하고 격벽 처리를 하고요. 격벽 처리를 해서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너무 이렇게 더우면 냉방, 너무 추우면 난방. 여러분들 집에 격벽 처리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냉난방 하시잖아요. 외부 온도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 환경을 통제를 해서 격벽으로 외부 환경의 충격이나 충돌,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정도는 드론이나 비행체도 똑같이 쓸 수 있고, 일반 산업체에서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한전 같은 전기를 나누는데, 전기를 공급하는 데 있어 전압을 결정하는 데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콘센트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전기 충전소에서 전기를 축적해서 8개니까 8개 정도만 충분히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전기 충전기 떼면 되죠. 100개면 100개 충전하면 되겠죠. 네, 전기 충전기에서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100개면 100개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한전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는 전류가 많이 필요한 데는 미리 이렇게 전력 배터리에다가 충전해서 쓰셔. 거기서 자, 여기서 속도를 조절할 때는 한계, 그 저기 뭐야, 그 뭡니까, 저기 속도 조절할 때는 거기 일단 그 뭡니까, 저기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양을 조절해서, 가령 화목난로에다가 펠럿의 양을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타면, 적게 넣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죠. 그러면 이게 연료 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겠죠. 연료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겠죠. 정확히 조절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자, 보세요. 저속으로 달릴 때는 이론적으로 한 개의 배터리에서 달리면 됩니다. 고속으로, 약간 중속으로 달릴 때는 뭐 2개나 3개 정도에서 전류를 받았습니다. 각 전류를 담고 있는 배터리에서는 전류가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죠. 이론적으로 200식의 전기가 달려 있을 때 할지라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만약에 전류를 한꺼번에 내가 수용하는 구조에 있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도로가 지방도로에서 막 차가 쏟아져 나오더라도 8차선, 10차선이어서 다 그것을 소화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면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해서 총력을 기울이면 5개에서 공급하는 저는 전력 양은 200이었을 때 1000이 되는 거죠. 그 정도다. 그러면 그 전력의 양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3개에서 전력을 갖다 총력으로 공급받았을 땐 600이고 2개에서 했을 땐 400이에요. 그죠? 1개에서 받았을 때는 200이죠. 그럼 200 이상을 얘가 한 개의 배터리가 200 이상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네. 그럼 이 전력의 양을 우리가 조절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의 배터리도 만약 20조각, 30조각으로 내부로 나눠진 전력 셀, 인전지, 건전지처럼 작은 배터리 구조 연합으로 한 개, 겉으로는 하나로 보이지만 안에는 20조각이 들어있다 했을 때 전류를 충전할 때도 이 전선을 이렇게 똑같이 전기 충전소에서 공급을 할까? 아까 전기선을 연결하면 곧바로 충전이 됩니까? 되죠. 그런 방식으로 30개면 30개로 전선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금방 충전이 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원래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옛날에 이렇게 서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번개 같은데 이런 큰 전력을 수용할 때 작은 밑에서 이렇게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널널하게 어떤 큰 전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밑에 서브를 쳐가지고 가지를 쳐가지고 수없이 전기를 축적하거나 전기를 갖다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배터리 같은 것보다 좀 강화해주겠죠. 안에 큰 전기가 들어와도 즉시 전기를 갖다가 이화신공이라고 하시죠. 딱 이렇게 그러죠. 전력을 갖다가 축적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데로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큰 물이 들어왔다. 큰 물이 들어왔다면 지선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방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없이 전기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전기를 받아들였다. 그럼 아까쯤에 이렇게 이렇게 콘센트로 충전소에서 충전 방식으로 내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배터리에다가 즉시 전류가 들어오는 거를 8개 배터리, 8개를 쪼개는 솜이죠. 그럼 밑에 막 지선처럼 하나처럼 밑에 배터리가 수없이 달려 있을 때 금방 충전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전류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밑으로 이렇게 방류 규조, 물이라고 했을 때 전기는 마치 물과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지만 밑에 수없이 가져차 가지고 전기를 잘게 쪼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전기를 잘게 쪼개 가지고 분산시키면 이렇게 가지치기를 수없이 많이 해야죠. 밑에 서브 구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잘게 쪼개지면, 근데 그 위에서 전류는 안 탈 정도로 큰 전류선이, 전기선의 두께가 엄청 두꺼워야 되겠죠. 안 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선을 가지쳐 가지고 전선을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로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번개 같은 큰 전기로 작은 전기로 쪼개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쪼개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론 자체는 그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충전하거나
이렇게 하셨을 경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 충방전에 있어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휴대폰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휴대폰 안에서도 이 방식으로 생각. 이게 하나의 8개의 물적 분할로 해서 배터리를 만들었지만 이 배터리 한 개당 약 20개 조각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배터리가 그러면 20조각의 전선을 연결하면 충전도 되고 방전도 되는. 그럼 이 전기 배터리에 내가 이렇게 통제를 해서 전기 배터리 안에 20개의 작은 조각으로 된 배터리 셀이 담겨 있는데 5개만 쓰고 싶다 그랬을 때 전기량이 그 안에서도 이게 전체는 200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5개면 20개면은 얼마죠? 20개면 각 10씩의 전기를 담고 그럼 5개면 50을 가져올 수 있다네. 그럼 3개의 배터리 셀에서 작은 배터리 연합에서 20개가 담겨져 있는데 총 200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데 작은 배터리 하나하나당 그럼 10의 전기를 갖고 있어요. 10개에서 끌어들으면 100이죠. 5개 다 쓰면 50이죠. 그 다음에 3개만 쓰면 30이죠. 1개만 쓰면 10입니다.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선선 구조를 언오프 시키면 되죠.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이 방식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가장 확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류량을 결정할 수 있다. 로봇 팔에도 결정할, 전기 자동차 운행에도 결정할 수 있다. 여기는 전력을 아무리 갖다 써도 괜찮을 정도의 두꺼운 전기선을 쓰거나 아니면 전선 피복 안에 모터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에서 모터에 들어가는 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선이 약해야 되겠습니까? 강해야 되겠습니까? 전기선이 강하려면 두꺼운 걸 사용하든가 아니면 하나의 전선 피복 안에 이 구리선의 굵기가 동일하다 했을 때 그것을 10차선으로 차로 늘리듯이 10개로 늘리든지 20개로 늘리면 뚱뚱한 전기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거 자체로 전류를 축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리선 자체로. 구리선이 뚱뚱한 데는 전류를 축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걸 이제 카패시터로 쓰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보다 이제 강력한 이건 이제 모터에 들어가기 일정 구간, 일정 거리를 이 두터운 전기선으로 채워주면 이거 카패시터가 되어서 모터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산전 같은 데서도 이렇게 전기선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 놨고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한전 같은 데서 거기서도 전류를 축적해서 전압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압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전류를 흘려보내면 수용 구조에 있어서 두터운 전기선을 사용하면 전류량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얇은 전기선을 수용 구조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 정도밖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선의 어떤 전기 피복 안에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전류를 축적할 수 있다 없다. 그거 자체를 배터리를 쓰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카패시터라고 불러야 돼요. 일시적인 저장이니까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터에 들어간 여기서는 전기차니까 전기자동차니까 이것을 통해서 몇 개에서 전기차 배터리 몇 대에서 받아들이든지 여기서 전선 구조를 굵게 만들어서 타지 않게 만들어져요. 강한 전기로 들어와도 널널하게. 그래서 두꺼운 전기선을 써주든가 하나의 전선 피복 안에 동일한 굵기의 구리선이라면 그것을 숫자를 10개, 20개짜리 늘려서 뚱뚱한 두터운 전기선으로 만들어줘서 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 상태에서 모터에 들어갈 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그 전선 자체가 이렇게 뚱뚱하고 전선 자체가 두터운 거로 거기에 전류가 축적이 돼서 모터에 안정적으로 전압이 강하게 공급될 수 있다 없다? 공급될 수 있다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자동차가 지나갈 때도 이렇게 자동차가 100대 지나가면 좁은 골목에 한 대씩밖에 지나갈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그렇죠. 그거 못 지나가게 되는 거죠. 한 대씩밖에 정체 상태. 수용 구조에 있어서 한 대씩밖에 못 지나가게 설계를 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병렬 방식이 그래요. 교과서나 어떤 유튜브 같은 경우에 구글 같은 데 쳤는데 병렬 방식을 건전지 2개에 섰다가도 되게 전기를 연결하는데 수용 구조가 전선 구조가 얇으니까 전선이 똑같은 전선을 쓰는 거예요. 1개짜리 쓸 때하고 2개짜리 쓸 때하고. 그러니까 그 좁은 골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난 그거를 이건 사기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좀 넓은 도로 전기선을
받아들이는 구조, 수용 구조에 있어서 넓은 선을 두꺼운 것을 만들어 주거나 전기선을, 그러면 전기선 전전지 두 개에서 들어오는 전력은 그렇죠. 예, 아무래도 각 200씩의 건전지가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400을 받아